핫쌤입니다. 오늘 코레일이 필기시험 결과를 발표했죠. 그러면 엔스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학생이 나에게 이와 같은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이번 엔스에서 시험에서 84.26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높은 점수죠. 자, 이 학생은 사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높은 점수 필요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점수 나왔습니다. 이 학생 스스로 4개 정도 틀렸다 이렇게 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만큼 공부했느냐? 자, 시험 전까지 거의 준비를 못했답니다. NC에서 거의 하지 못했다. 의사소통 80문제 정도 풀어보고 그리고 시험 전날 자리에서 이론 부분 살펴보고서는 시험장에 갔다는 거죠. 이처럼 시험 전일까지 6개월 정도 거의 공부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시간에 대해서 물었죠. 자, 시간 또는 기간 어느 만큼 되나 그랬더니 시간으로 환산하면 24시간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다면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나 푸는 방식 이런 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냐. 이 학생이 하는 말 작년 공부했던 게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렇게 답하더군요. 자, 3월 1일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합격했다는 어느 학생이 자기 경험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학생 나의 수업을 통해서 글을 보는 눈을 익혔다는 거죠. 사부구성에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면 때문이다. 그리고 자료에서 기울기 배수로 보는 방법 이와 같은 것들을 익혔더니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그래서 시험 치러 갔을 때 쉽게 문제를 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글을 보는 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부구성과 포스트앱을 소개하죠. 자, 사부구성은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와 같은 4가지 툴로 구성된 글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포스트앱도 익힐 필요가 있죠. why, what, how, if 형태로 구성된 글을 말합니다. 이 2가지를 익히면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연구원 쪽에 지원해서는 좋은 결과를 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시험지, 발문, 지문, 선택지 있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무턱대고 지문을 빨리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대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발문 읽는 방법과 지문 읽는 방법 그리고 선택지 읽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익히면 지문 아무리 길어도 쉽게 판단하고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분을 자주 언급합니다. 이분은 9개월 만에 사실 합격하고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죠. 자, 이분 하는 말, 첫 문장 봐라. 나는 머리 보라 그러죠. 그리고 이분 맨 마지막 봐라. 나는 꼬리 보라 그러죠. 그리고 자, 단어 맞춰 봐라. 그것이 대조죠. 그래서 머리, 꼬리, 대조 이 방식으로 접근하면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혔죠. 맞다 그렇다 그러나 불렀어 자기 의견이죠. 필자가 그러나 또는 하지만 표현으로 자기 의견을 드러냅니다. 자, 꼬리 보면 통일장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 반응이죠. 그러면 자, 선택지 자, 입증되었다.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둘 이항대립입니다. 서로 반대로 가고 있죠. 자, 3번 보세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 4번 기대할 수 있다. 역시 뭐죠? 이항대립입니다. 서로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면 꼬리와 연결하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은 꼬리 내용과 서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답을 3번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글을 보는 눈을 익히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 경우 자원관리를 섞어 놓은 듯한 문제가 많았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에 자원관리 서로 섞어서 출제하기도 하죠. 문제 해결이면서 동시에 자원관리였다. 그래서 내가 건보 후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자원관리 능력이 혼합된 형태 문제 해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왜 그럴까? 자, 경제학은 현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등장한 이론이죠. 경제학은 크게 미시와 거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시는 자원 배분에 대한 얘기죠.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해서 좋은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자원관리 내용의 중심입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자원관리를 문제 해결 관점에서 서로 연결해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수리, 응용 수리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자료 해석이죠. 그래서 자료 해석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이와 같은 데이터를 보는 방법을 익히면 됩니다.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관찰, 비교, 해석이죠. 관찰은 눈으로 살피다. 살핍니다. 본다는 뜻이죠. 그러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을 비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차이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통계표 작성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이와 같은 쓸데없는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좋은 결과 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공부도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 원칙이죠. 공부도 경제 원칙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